안녕하세요. 가끔 저를 보면서 나름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왜 사업을 하냐, 다시 복학할 생각은 없냐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는데 그에 대한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의 레버리지라는 거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부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7천만 원 정도를 주면 우리 아이들의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서 엄청나게 좋은 유전자를 가진 그런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영생 기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속노화 관련해서도 상류층들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인에서도 이제 디파이라는 생태계가 있는데 이 생태계의 기본 원리 자체가 은행이라는 중앙 플랫폼을 없애고 탈중앙화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디파이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거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AI의 기술이 결국에는 부로 인해서 나의 AI 기술의 능력도 사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레버리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빠르게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정말로 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진짜 영영 이번 인생에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냥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지금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많이 불려야 이게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뭐 직장인분들 절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업해보시고 사업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따박따박 직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런 행복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방이 막혀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사업이라는 건 사실 상방도 하방도 없긴 하죠. 내가 사업을 해서 시드머니를 더 많이 가져서 이 부의 레버리지 시대가 더욱더 오고 있는데, 근데 이 시대에서 자산을 상승시키는 그 흐름 속에 빨리 탑승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욕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인생에서 많이 성장을 했던 시점은 지금으로 딱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나름 좋은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정말로 치열하게 공부를 했고 하루에 3, 4시간 자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내가 노력을 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사실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였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요.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로 사회 나가서 내가 1시간이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군대에서는 2일, 3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추면서 정말 시스템을 답답하게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도 사실 없고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 그때 정말 그 남은 시간이 있을 때 더 뼈저리게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저의 성장의 욕구를 더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장했던 것은 지금 사업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성장을 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 나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성장을 많이 한다는 걸 사실 정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힘든 일들이 많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누군가 잠수를 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욕을 엄청 먹는다든지, 아니면 세무적인 문제, 어떤 문제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때 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걸 사실 많이 느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장을 원하시면 사업을 해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사실 대학에 가서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팀 프로젝트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맞고요. 대학 내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메커니즘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그냥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던져져 있었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도 증명하고 싶었고 그게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사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무자본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에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저도 이제 내가 정말 뭐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하고 있어요. 돈을 정말 열심히 벌려고 회사에 만들어서 일을 하고 할 때마다 돈은 많이 들어오더라도 속이 좀 텅 비었던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 그런 걸 느꼈어요. 결국에는 저의 사명과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당장 내일 죽으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를 사실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찾는 건 내가 직접 사회에 나가서 부딪혀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실행하고 부딪히는 건데,
사업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언가를 실행을 하고 노력을 했을 때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고, 사업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헤쳐나가고자 막 철학책도 읽고 여러 가지 책들도 읽으면서 나 힘든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를 하면서 점차 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하는가를 또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결국에는 힘들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유명한 성공한 CEO들,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인터뷰를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혹시 20대 젊은이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이 말을 해요. 고통을 주는 것밖에 정답이 없다. 왜냐면은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에서 사실상 가장 성공을 하는 거고, 정말 크게 된 사람한테는 일부러 하늘에서 시련을 많이 준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결론은 힘든 상황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그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한 비결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행복이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제가 뭐 장점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직장인이 약간 바보 취급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만이 정답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건 전혀 반대입니다. 실제 사업을 해보시면 월에 직장인처럼 따박따박 들어오고 주말에 쉴 수 있고 퇴근하고 머리를 끌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는 것도 사업에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물론 그 안에서 또 서로 간의 스트레스가 또 다르겠죠. 근데 이건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면 청춘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현실적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02년생이니까 지금 24살인데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2025년 24살인데 사실상 지금 나이 때문에 이제 전역하고 학교 다니면서 뭐 술도 먹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낭만도 지고 이런 시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돈의 눈을 뜨다 보니 뭔가 다 돈으로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거를 아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뭔가 시간을 단순히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감과 뭐 박탈감이라는 걸 좀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정말 청춘이라는 이 시기를 버릴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제 영상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좀 하려고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려고 하고 퍼펙트 데이즈라는 뭐 시리즈 같은 거 만들면서 혼자서 나름간의 행복을 좀 찾아가려고 좀 강박을 내려두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이 강박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대표 혼자서 시간을 써서 그걸 다 때우는 거기 그게 사업이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다 보니 또다시 힘든 게 또 온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아, 또 생각났다. 정말 힘든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건 힘든 단점인데,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못 잡잖아요. 진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사실 루트가 정해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식을 정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뭐 공식, 대학교에서 직장 갈 때 그 공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정해진 미래를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라 하면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 그거는 내가 심지어 테스트를 해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즉 대표의 통찰력, 대표가 배를 어느 방향으로 지느냐에 따라 사업의 흥망성쇠가 완전히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을 잃으면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게 사업이다. 저도 요 근래 방향성을 엄청나게 설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명확하면 생각보다 그냥 디지털 노가다 뛰면 돼요.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타겟 광고, 타겟층은 누구로 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 이 서비스를 어떤 사람한테 좀 바꿔서 제공을 해야 될 것인가? 모두 다 결정하고, 모두 다 테스트하고, 모두 다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좋은 대학교에 가지 않고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복귀할까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고요. 원래 내년에는 복귀 예정이었는데 아마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라면 뭐 누군가가 뭐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겠지만 당연히 저희도 이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답은 본인한테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다들. 제가 오늘 사랑니를 뽑아서 이빨이 너무 아프네요. 사랑니가 이렇게 아픈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이.